TV닥터의 박근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손과 발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인데요. 사용이 빈번해지거나 관리가 소홀할수록 다양한 질환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수부 및 족부 질환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본병원의 한현미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먼저 수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손목이 시큰거리거나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수부 질환이라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크게 수부 외상과 수부 질환이 있습니다. 수부 외상에는 골절과 탈구, 힘줄 손상, 절단상, 수부 복합 손상 등이 있으며 네. 수부 질환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합지증, 다지증의 선천성 기형, 방아쇠 수지, 결절종이나 내연골종, 손톱 및 사구체종 등 같은 손의 종양이 있습니다. 또한 외상 후 구축이나 네.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절염 외에도 다양한 수부 질환이 있군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에 피부 조직 밑에 네.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를 말합니다. 네. 이 통로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통로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좁아지거나 또는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곳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어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네.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질환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보통 30에서 60세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근관을 덮고 있는 그 인대가 두꺼워져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수근관절 주위의 골절이나 탈구,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부종, 그리고 수근관 내에 발생한 종양 등으로 인한 눌림이 있을 수 있으며 보통 가정주부, 미용사, 컴퓨터 자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과 더불어 비만하시거나 당뇨병 환자, 임신 말기 여성 또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도 흔히 발생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에는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증상은 통증과 감각 이상, 운동장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1, 2, 3, 4수지에 그리고 손바닥 부위에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손저림, 이상 감각을 호소하게 되며 보통 약 1분 동안 손목을 굽히고 있을 때 해당 부위에 저림이 유발되기도 하고 손목을 두드릴 때 동일한 증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야간통을 느껴서 잠에서 깨고 난 후 손목을 털기도 합니다.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엄지 근육에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나게 되어 손의 힘이 약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 등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네, 검사로는 신경 타진 검사, 수근 굴곡 검사, 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이 있습니다. 신경 타진 검사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의 신경을 손가락으로 타진하거나 눌러서 정중신경 지배 영역에 이상 감각이나 통증이 유발되는 검사이며 네. 수근 굴곡 검사는 저처럼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여 손목을 약 30초 정도 꺾으면 네. 정중신경 지배 부위에 통증과 이상 감각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지구 근육에서 근전도의 이상과 손목에서 신경 전달 속도의 지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경우에는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는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초기의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무리한 손목 사용의 금지,
손목의 부목 고정, 소염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 그리고 수군관 내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군관 내 스테로이드 국소 주입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렇지만 대부분 증세 완화는 일시적이며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6개월간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로 수군관, 좁혀진 수군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최소 절개법과 내시경적 절개법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따져본 후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앞서 말씀하신 수부질환 중에 방아쇠 수지라고 있었거든요. 방아쇠 수지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다시 펴려고 할 때 쉽게 펴지지 않고 힘을 줘야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이 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장이 느껴져 일명 방아쇠 수지라고 부르는데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발생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구부러뜨리는 힘줄은 정상적으로 활차라 불리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활차로 인한 이 터널의 크기는 힘줄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선천적으로 터널이 좁거나 힘줄의 일부분이 굵어지게 되면 터널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아쇠 수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할 경우에 손가락 관절이 잘 펴지지 않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억지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방아쇠 수지는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증상 초기에는 비교적 손가락을 펴는데 강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짝 잡아주기만 해도 쉽게 펴지고 펴는데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데요. 이때는 손가락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물건이나 도구를 꽉 쥐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손가락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쯤 되면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펼 때 바로 펴기가 힘들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려면 한 1에서 2주 정도 소염제를 투여하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기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이 들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때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1, 2회 정도 주사하는 방법이 시술됩니다. 하지만 증상에 호전이 없고 자주 재발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터널을 이루는 조직인 활차를 절개해 주어서 힘줄이 움직이는 통로를 늘려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 5분 정도면 되고요. 하루 정도 입원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선천성인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만 2세까지는 어머니께서 운동치료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질환들이요, 손목의 무리한 사용으로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밖에 팔꿈치에 생기는 테니스 엘보우, 또 손목에 생기는 득괴르뱅병, 그리고 손목에 자주 발생하는 양성종양인 대표적인 양성종양인 결절 등으로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테니스 엘보 또는 테니스 팔꿈치는 팔꿈치 관절에 생기는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테니스나 골프 등 팔을 쓰는 운동이 과도하거나 빨래를 짜고 마루를 닦는 등 손목을 회전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뒤로 젖히는 운동이 많은 가사일이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득괴르뱅병인데요. 엄지를 움직일 때 그 엄지 쪽의 손목에서 아주 자지러지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평소에도 은근히 쑤시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걸레를 짜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뚝배기 같은 이런 그릇을 옮길 때 엄지를 강하게 힘을 주면서 물건을 옮길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며 특히 손바닥을 짚을 때 이 뼈가 바닥에 닿거나 손목이 뒤로 젖혀지게 되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손목의 손등이나 손바닥 쪽에 약 1에서 2cm의 작은 혹이 생기는 결절종도 손목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결절종은 보통은 손목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재발되거나 미용상 거부감이 들거나 주변 신경조직을 눌러서 저림감이 있을 시에는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